한 제국이 20년간 8경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강의 군사력은 사막에서 증발했고 결국 야반도주로 막을 내렸습니다. 왜 압도적인 화력이 오히려 적을 늘렸을까요? 2021년 카불 공항. 수송기에 매달린 손들이 떨어져 내릴 때 서울시 예산 수십 년치에 달하는 전쟁 비용은 이미 허공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미국의 착각, 중동의 구조, 그리고 그 청구서가 어떻게 2026년 우리 밥상까지 도착했는지 지금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8경원은 사막에서 증발한 게 아닙니다. 정확히 누군가의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 20년간 실패한 게 아니라 20년간 완벽하게 작동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던 겁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그 구조를 지금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불길이 치솟는데 미국은 예전처럼 달려들지 않습니다. 이미 한번 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쏟아부은 8경원. 서울시를 160년 동안 굴릴 수 있는 금액이 모래바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테러 조직의 머리만 자르면 몸통이 쓰러질 것이라 믿었죠. 2011년 빈 라덴 사살 당시 벤의 머리를 잘랐다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머리 하나를 자르니 두 개가 솟아났습니다. 빈 라덴 자리에 ISIS가 피어올랐고 탈레반은 20년을 버틴 끝에 미군 철수 열흘 만에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접수했습니다. 2021년 8월 카불 공항. 수송기 바퀴에 매달렸다 추락하는 시민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초강대국의 위신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미국 방산업체 주가는 이 시기에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패배한 전쟁에서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미국이 왜 이길 수 없었는지 그 구조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미국은 물고기에게 물고문을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위협한 겁니다.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란의 국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국기 맨 아래 붉은색은 순교를 뜻합니다. 국가의 상징 자체에 죽음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건국 250년 된 미국은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본주의 논리에 익숙한 워싱턴은 단순하게 계산했습니다. 돈을 주면 협력하고 폭탄으로 위협하면 굴복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상대는 5천년 역사의 페르시아 후예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이슬람은 일요일에 교회 가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잠들 때까지 무엇을 먹고 어떻게 결혼하며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까지 삶 전체를 규정하는 헌법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민법, 형법, 가족법이 하나의 경전 안에 녹아있는 셈입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서구에서 죽음은 피해야 할 끝입니다. 하지만 시아파 이슬람에서 순교는 신앙의 완성이자 천국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미국이 미사일을 쏘며 죽음으로 위협한 행위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협박이었습니다. 위협의 카드가 상대에게는 영광의 초대장으로 읽힌 겁니다. 드론이 정밀해질수록 저항의 불씨는 더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전쟁터에서 쓰러진 전사들은 곧바로 순교자로 추앙받았고 그 이름은 다음 세대의 전사들을 불러 모으는 구호가 되었습니다.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 불리한 게임을 계속했을까요?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의 진짜 목표는 이란의 민주화가 아닙니다. 전 세계 공장과 물류를 단숨에 멈출 수 있는 전원 스위치,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입니다. 이 좁은 물길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 글로벌 경제 판세가 바뀝니다. 왜 그런지 기름의 성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은 셰일가스가 펑펑 나오는데 왜 중동 기름에 집착하나요? 답은 기름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에서 나오는 원유는 가볍습니다. 정제하면 주로 휘발유가 됩니다.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넣는 그 기름입니다. 반면 중동의 원유는 끈적하고 무겁습니다. 이 중진류가 전 세계 공장의 보일러를 돌리고 컨테이너선의 엔진을 움직입니다. 문제는 이 중진류의 길목입니다. 전 세계 해상 석유 운송량의 2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가장 좁은 구간은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거리의 2배 정도입니다. 이 좁은 물길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공장이 멈추고 한국 수출 화물선이 묶이고 여러분의 쿠팡 해외 직구가 올스톱됩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94%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호르무즈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서울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난방비가 뜹니다. 미국이 중동을 흔드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전원 버튼을 쥐겠다는 것. 그런데 이 전략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개입할수록 중동의 분노는 더 깊어졌고 그 분노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폭발했습니다. 미국이 쏜 미사일은 적을 죽인 게 아닙니다. 순교자를 무한대로 찍어내는 공장을 무료로 지어준 겁니다. 5천년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는 끝없는 테러리스트 리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설이 가능했을까요?
2020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썼습니다. 이란의 다음 지도자는 우리와 협상해야 할 것이다. 건국 250년 된 나라의 지도자가 5천년 역사의 국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한 겁니다. 며칠 전 미국은 이란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 솔레이마니 장군을 드론으로 암살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테러 지원 세력 수장의 제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란에서 그의 장례식에 모인 인파는 수백만 명이었습니다. 테헤란 거리는 검은 옷의 추모 인파로 가득 찼고 미국의 죽음을 일하는 구호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적을 하나 죽였는데 수백만 명의 적이 새로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이슬람 문화에서 순교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리 이름이 되고 벽화가 되고 다음 세대가 외우는 영웅서사가 됩니다. 솔레이마니의 얼굴은 이란 전역의 건물에 걸렸고 아이들은 그의 이름을 딴 학교에 다닙니다. 트럼프의 모욕적인 발언은 이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란 정권은 오히려 국민 결집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내부의 경제난과 부패에 불만을 품던 시민들조차 미국의 위협 앞에서는 정부 편에 섰습니다. 반정부 시위대가 반미 시위대로 바뀌는 데는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적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적의 결속을 강화시켜준 최고의 선전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청구서는 도대체 누구에게 날아갔을까요? 8개월의 전쟁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20년짜리 대박 비즈니스였습니다. 문제는 그 비용을 낸 사람과 이익을 가져간 사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장바구니를 떠올려 보십시오. 2026년 현재 식용유 한 병 가격이 3년 전보다 30% 넘게 올랐습니다. 라면 한 봉지, 두부 한 모, 계란 한 판까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받아들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이 살인적인 물가 상승의 배후에 중동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국제 유가는 요동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뜹니다. 컨테이너선 운임이 오르고 트럭 운송료가 오르고 결국 마트 진열대 위 모든 상품 가격표가 바뀝니다.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가면 한국의 밥상이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아수라장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된 2020년 이후 미국 방산업체들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의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사일 주문은 늘어나고 주주들의 배당금은 두둑해졌습니다. 미국 정치인들 상당수가 이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시나요? 미국 시민의 세금과 전 세계 소비자의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 군산복합체의 금고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받아드는 영수증, 그게 바로 중동전쟁의 청구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나라는 이런 늪을 피해갔을까요? 미국은 전기도 안 들어오는 마을에 아이폰을 던져주고 왜 안 켜지냐고 화를 냈습니다. 민주주의는 포장 뜯고 전원만 누르면 작동하는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한국과 중동의 결정적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뿌리내렸을까요? 1960년 4.19 혁명.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1980년 광주. 시민들은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987년 6월. 넥타이 부대까지 거리로 나서며 직선제를 쟁취했습니다. 피를 흘리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한 세대에 걸쳐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중동에서 정반대로 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 후 즉시 선거를 실시하고 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겉모습은 민주주의였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간 부족과 종파로 나뉘어 살아온 사회에 갑자기 서구식 제도를 이식한 꼴이었습니다. 투표함은 있는데 시민의식이 없고 의회는 있는데 타협의 문화가 없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전기가 들어와야 하고 통신망이 깔려야 하고 사용법을 익힌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스스로 토양을 일구며 생태계를 만들었고 중동은 외부에서 이식된 껍데기만 받았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나무젓가락을 꽂아놓고 꽃이 피길 기대한 격입니다. 제도는 복사할 수 있어도 문화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20년 실험이 증명한 건 단 하나입니다. 총으로 민주주의를 심을 수는 없다는 것. 이제 미국이 발을 빼기 시작하자 중동에는 전혀 다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뜻밖의 곳에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의 우산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중동 왕정들의 패닉이 한국 방산업계에는 100조 원짜리 황금어장을 열어줬습니다. 남의 공포가 우리의 호재로 둔갑한 역설적인 순간입니다.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 안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중동의 부호들은 미국이라는 우산 아래서 편히 잠들었습니다. 석유를 팔고 미국 무기를 사고 미군 기지를 품으면 안전이 보장됐습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철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 내 고립주의 목소리까지
우산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한 겁니다. 각자 도생해야 한다. 중동 왕정들의 결론이었습니다. 네옴시티 같은 천문학적 프로젝트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는 그들에게 안보 공백은 악몽입니다. 급하게 무기를 사야 하는데 미국산은 의회 승인에 몇 년씩 걸립니다. 유럽산은 비싸고 납기가 느립니다. 그때 쇼핑카트에 올라온 이름, 대한민국입니다. K방산의 강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성비. 미국제의 절반 가격에 비슷한 성능. 둘째, 납기. 3교대 풀가동으로 2, 3년 내 납품 가능. 셋째, 줄 검증.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군이 실제로 쓰는 무기라는 신뢰. 천공이 K전차 장보고급 잠수함이 중동 바이어들의 위시리스트에 올랐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 방산 수주 잔고는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웬만한 대기업 매출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미국 패권의 균열이 역설적으로 한국에는 기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 앞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남의 불행 위에 세운 번영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제사회에 선과 악은 없습니다. 오직 철저한 자국 이익만 존재할 뿐입니다. 아직도 뉴스를 보며 미국은 자유의 수호자, 중동은 테러의 온상이라고 편을 가르고 계신가요? 20년간 8개월을 태운 전쟁이 증명한 건 단순합니다. 미국이 민주주의를 수출한다고 했을 때 진짜 수출한 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이었습니다. 명분과 실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냉혹한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뉴스에서 어느 나라가 옳고 그른지 논쟁하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대신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이 사건이 내 지갑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갈 때 한국의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국이 발을 뺄 때 어떤 산업이 수혜를 받는지, 이걸 읽어내는 눈이 2026년을 살아가는 경제 감각입니다. 한국에 대한 경고도 명확합니다. 우리 역시 강대국 사이에 낀 지정학적 화약고 위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산이 영원할 거라는 믿음은 중동 왕정들이 품었던 것과 같은 환상입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스스로 지킬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다음 청구서는 우리 밥상에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10년 세계의 질서는 어떻게 재편될까요? 미국의 빈자리를 중국이 채울까요? 아니면 새로운 다극 체제가 열릴까요? 명분 없는 전쟁의 시대는 저물고 냉정한 계산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청구서는 항상 엉뚱한 곳에 도착합니다. 다음 청구서가 어디로 향하는지 가장 먼저 추적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